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나 뉴스에 대한 특징주 분석과 함께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을 묶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날개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까지 오르나라는요, 제목 아래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죠. 반도체 가격이 저점 통과로 인해서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따른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비메모리주 수혜를 보겠죠. 한번 같이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반도체, 화장품, 호텔 등 주도주대, 그리고 그동안에 이 소외받았던 종목들 격차가 더더욱 커진다 그러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뺀 종목들로 종합지수를 매기면은 1700포인트라 하죠. 지금 종합지수 2200인데 지금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더욱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세 번째는 솔브레인 반도체 훈풍 타고 10만원 시대 온화라는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리포터 솔브레인 관심을 가져줘야겠죠. 다음은 글로벌 큰손들 중국 증시 하루 1조씩 사들인다고 했죠. 오늘 밤 미국 시간으로요. 미중 무역 협상의 서명이 오늘 밤에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글로벌 큰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증시는 국내 증시와 동조화를 상당히 이루고 있어요. 자, 위에 보면은 중국 상해 종합 지수고요. 아래 부분이 우리 거래소 시장인데 최근 7, 8개월 주가 움직임 보면은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이 중국 상해 지수가 글로벌 큰손들의 매수로 인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동조화를 이루는 국내 증시도 동반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카카오, 가파른 이익성장 목표가 상향 DS투자증권이죠.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죠. 한 군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올해 큰 폭의 상승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상당히 좋죠. 자, 다음은 호텔신라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죠. 면세 사업 매출 호조 목표가 상향 유진투자증권. 자, 그리고 콘텐츠 부분이에요.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한 종목 편입을 시킨다 그랬어요. 지금 타이밍 보고 있다 그랬어요. 제콘텐트리 글로벌 OTT 그리고 중국 개방 기대감의 상승 전망 대신증권이죠. 우리는 제콘텐트리가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을 편입을 한다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렸죠. 한번 알아보고 다음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예요. 이노매트리 올해 2차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가능해서 KF증권이죠. 2차전지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바닥권에서 이미 한 3종목 하모니 관심주에 있다가 이번에 삼성 S대에 한 2, 3일 크게 떠서 일단은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카카오를 편입을 시켰죠.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매일같이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떠냐를 보는 거고 또 한 군데 증권사가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냐 안 되느냐 그리고 시장 반응을 보자 그랬죠. 이 부분만 봐도요 시장의 주도주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종목군들인데 최근에 시장 흐름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이 종목별 리포트나 뉴스를요 좀 일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이소장 증권 TV에 들어가시면은 이 부분에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그 내용에 오전 9시 전후로 올려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지사항 하나 있죠. 이번 주 일요일 15일이에요. 증권 강연회가 또 있어요. 오후 2시서부터 5시. 이번에 장소는요, 이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이죠. 지하철 7호선 첨단역에 내려서 13번 출구로 한 150m 정도 내려오면 되고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튜브 방송은 일방적으로 시청만 가능한데 내가 방송을 보고 어떤 A라는 종목이 상당히 궁금하다,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1시 20분부터요.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만들어 오늘 나온 리포트 한번 볼까요? 날개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까지 오르나라는 내용이죠. 자, 반도체 업종 반등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올 1분기 내 가격 반등을 기대한다면서 반도체 업종 수요 공급 모두 재고는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공급 업체들의 잇따른 사고에도 가격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상당히 좋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들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가 비메모리, 장비, 그리고 소재주가 있는데 우리가 비메모리, 만약에 반도체, 소재, 장비, 비메모리 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왜?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은 5종목, 우리가 집중 장기 투자를 하자 했으니까요. 그 중에 가장 나은 것이 비메모리 분야라고 했죠. 그 중에 AD 테크놀로지가 이미 시장에서 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TSMC와 손잡고 거래를 하던 AD 테크놀로지가 3월 중순경에 이 세계 비메모리 1위 업체인 TSMC와 해지를 하고 삼성과 손잡을 가능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치고 나갔죠. 자, 그러면서 또 한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이죠. 코아시아라 했어요. 이 코아시아가 최근에 이 세미하우스와 넥셀을 인수를 했다 했죠. 기업을요. 근데 이 넥셀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바로 이 비메모리 사업부 칩을 제조업자 개발 상식, 그러니까 ODM 방식이죠. 로 만들었던 업체다.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코아시아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 디자인 하우스로 합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D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면 AD 테크놀로지가 치고 가면 반드시 코아시아도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어제 이 장 마감 방송을 통해서요. 5종목을 언급을 해드렸죠.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종목. 그 중에 한 종목이 코아시아였어요. 한번 뒤에 부분에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진단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 후공정 비메모리 분야에 관련된 종목들 언급을 해드렸죠. 하나마이크론, 시그넥틱스, 테스나, 윈팩, 네페스, SFA 반도체 말씀드렸죠. 자, 먼저요. 그러면은 이 비메모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AD 테크놀로지. 자, 어제도 급등 14포인트 급등했는데 오늘도 6.6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래서 26,350원. 그렇죠? 자, 11,000원대에서 지금 26,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했어요. 우리가 아마 이 연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공격적인 투자가분들만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마 편입은요. 하모니 관심주의 편입은 지난 화요일이죠. 7일날 편입을 해드렸었죠. 아마 요때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날 주가 크게 빠졌다가 다시 재차 상승. 그렇죠? 공격적인 투자가들만 계속적으로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해당되는 종목인 코아시아. 자, 코아시아는 움직임이 조금 뜸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조정을 잘 받고요. 그리고 이 AD 테크놀로지가 치고 가면은 얘도 치고 간다 해서 어저께 오늘 오전에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0% 780원 상승한 8,230원. 그렇죠? 상당히 긍정적, 거래량도 과열 기미가 안 보이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코아시아,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은 안 돼 있지만은, 오늘, 어제 방송을 보고 코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잘 하셨다라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후공정 업체들이죠.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 오늘 플러스 100원이죠. 상승 추세, 고점 벗기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테스나는 조금 셨네요. 800원 정도 조정. 어저께 좀 윗꼬리를 달아줬는데 한번 이 종목 볼까요? 오늘 거래량이 작아요. 그렇죠? 어제는 거래량이 28만 윗꼬리를 달아줬지만은 한번 어제 윗꼬리 거래량 어디서 많이 됐나 볼까요? 크게 부담이 안 되죠. 아침에 시초가서부터 거래가 실렸죠. 그리고 지금 뭐 가격대 그렇게 낮은 가격대 아니고요. 좋은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지 않나. 꺾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 윗꼬리는 이 비메모리의 후공정 업체들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막판에 좀 대밀리면서 오늘 밀리지 않았나.
특히 오늘도 전반적으로 이 시장 약세로 인해서 그냥 조금 밀린 것 뿐이다. 테스나 계속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다음은 시그네틱스. 자, 시그네틱스도 오늘 35원 오른 1215원. 이 종목들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테마에서 다 살아있는 테마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윈팩. 자, 윈팩은 오늘 그냥 보합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종목보다 탄력은 좀 약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SFA 반도체. 자, SFA 반도체도 오늘 약보합 마이너스 5원 하락한 4,495 마감됐는데, 자,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200만 주 안 돼요. 어저께 윗꼬리를 달아줄 때는 840만 주 됐는데, 그렇죠? 자, 만약에 어제 윗꼬리에서 이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면은요, 팔아먹고 도망가면 차익을 실현하고 도망갔다 하면은 당연히 오늘 주가가 흘러내려야겠죠. 근데 지금 이 비메모리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 보시다시피 전용 주가에 하락 전환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물량에 엉킨 네페스, 그렇죠? 조금 시간은 걸릴 듯해요.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나는 뭐 3개월이나 6개월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를 적게 하고 네페스가 낮고요. 좀 난 빠르게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 특히 우리 AT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제는 이제 조금 겁이 나는 그런 가격대고요. 그럼 뭐 테스나나 하나마이크론 그런 종목 쪽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하모니에 관심주에 있는 것이 이오 테크닉스 있죠? 자, 이오 테크닉스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10만원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지난 10월 때는 맞고 빠졌다가 한 2달 만에 돌파를 해줬다. 이제는 10만원이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000원 뜬 109,300원, 이제 11만원 돌파 문 앞에 두고 있죠? 좋은 모습. 뭐 거래량도 그렇지 않고 조금 이제 이 수급적으로 조금 이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어제 한 4,000주 팔았는데 오늘 한 8,700주 정도 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 감소. 자, 지금 며칠입니까? 한 4일 나흘 동안 지금 조정 양상이죠. 돌파를 못하고 내일 11만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최소한 20만 주 이상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나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메모리, 저는 비메모리 쪽이 아마 금년 1년 동안 가장 크게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장비 관련주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 여기 빨간색 있는 원익 IPS, 유진테크 있다 그랬어요. 이 원익 IPS는 반도체 증착 및 시가 공정 메인 장비. 자, 원익 IPS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왜냐하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요, 이 디스플레이, 그 OLED 쪽하고 이 반도체 다 장비 양쪽으로 공급을 해요. 근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10월 10날 13조 투자한다는 것을 발표하고 요번 지난 연말이죠. 연말에 발주를 시작해서 원익 IPS가 600억대 수주했죠. 작년 매출의 10%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은 이 중국 시안이죠. 낸드 공장 증설이죠. 아마 이제 그것도 이제 발주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원익 IPS가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따른 수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유진테크, 요거는 우리가 원익 IPS를 먼저 편입을 시켜 놓고 그 수주권이 나왔는데 주가가 치고 나갈 자리에서 못 치고 나서 물량이 조금 엉켰다. 단기적으로 장비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유진테크를 봐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마 문자로 2번 정도 나갔을 거예요. 자, 반도체 증착 장비, 그리고 STI, 테스, LOT 백건, 유니셈, PSK 한번 주가 움직임 봐야겠죠. 먼저 원익 IPS. 자, 원익 IPS 오늘 400원 1.12% 떴네요. 그렇죠? 좋은 모습. 자, 요것도 이제 고점 돌파. 바로 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거래가 뭐 한 80만 주? 그죠? 그렇게 한번 툭 터져주면은 아마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유진테크는 이제 어제서부터 이제 하루 이틀만 툭 치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관심주에서 뺀다 그래서, 자, 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한 20 종목을 제한을 뒀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4개 종목을 편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총 25개 종목이 있죠?
근데 어저께 삼성 SDI를 빼서 24개 종목, 이제 유진테크 뺄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시 20종목으로 맞추기 위해서 유진테크 단기적으로 돌아갔고, 주가 하루 이틀만 뜨면은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하겠다. 장비주는 원익, IPS 한 종목만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도체 소재 비메모리죠. 이오테크닉스 아까 봤죠. ENF 테크놀로지, SNS텍은 우리가 너무 소재주 갖고 있다가 급등해서 제외를 했던 부분이고, SF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죠. DB하이텍 주가 움직임 좋아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내가 상당히 공감이 가는 오늘 주제의 리포트가 나왔다 했는데 한번 볼까요? 올해 반도체, 화장품, 호텔 등 주도주대 소외주들 격차가 더 커진다 그랬죠? 자, 그 논리를 보면요.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낙건론이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코스피 상승과 주당 순이익이죠. EPS 전망치 반등이 꾸준히 동행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2020년에 이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이 20%대 후반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상기하자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요. 2020년은 2018년과 19년 연속 이익 역성장 기저효과로 종목 간 이익 중간율 차이가 역대 최고치로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과 실적이 계속적으로 침체해 있는 종목 간의 차이가 갈수록 더욱더 날 수밖에 없다 해서 주도주와 소외주 수익률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보면요. 이 소외주에 해당되는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 보면 소재, 산업재, 자동차 등 이익 전망치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업종은 선제적으로 매수를 유인이 적다고 봤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화학, 은행, 증권, 보험 업종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 개선세로 수익률이 부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5G 통신 장비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더 치고 가고 못 가는 종목. 근데 오늘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못 갔던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조선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여튼 조금 못 갔던 종목들이 오늘 좀 주가가 플러스권이 나왔고 조금 강했던 종목들이 쉬어가는데 일반적으로요, 내가 만약에 지금 반도체라든지 많이 급등한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좀 빠지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은 많이 간 종목들 팔고 밑에 소외주, 그동안 바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옮겨 타는 그런 우려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우려는 범하지 말자. 요거는요, 반등 차원에서 나왔다 다시 꺾인다. 격차는 가는 종목이 더욱더 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바닥권에서 그동안 몰려있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오늘처럼 나오면은, 오히려 이 종목을 팔고, 그리고 조금 많이 올라갔지만 조정을 받는 그런 주도주,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으로 오히려 편입을 하는 것이 올 연말까지 보면은 훨씬 수익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격차는, 주도주하고 소외주 격차는 갈수록 커진다.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두서 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다음은 우리가 카카오, 삼성, SDI를 제외하고 새로 편입한 종목군이죠. 실적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홀딩, 우리 전략주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차 전지 관련주죠. 이 이너매트리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 이게 이제 이너매트리는요, 2차 전지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렇죠? 국내 거래처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2018년부터는 중국 거래처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뭐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고 신규 사업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2차 전지 좋아지는 건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한번 이너매트리 한번 주가 움직임 보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매트리. 자, 오늘 치고 나갈 자리죠. 그쵸?
근데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으면 시장 반응이 좋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근데 오히려 긍정적인 보고서로 인해서 아침에 시초가가 오늘 제일 고가죠? 그러면서 음봉 나왔어요, 그렇죠? 16,500원 3% 높게 출발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됐다. 치고 나갈 자리에서 치고 못했다. 물량이 엉켰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악재가 나쁜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런 종목은 좋은 걸로 평가를 해야 되죠. 자, 먼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 결국은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세 종목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있는데 이 한 종목으로 못달했어요. 오늘 400원 상승했죠? 54,800원 0.7%. 어제 윗꼬리를 달아줬던 종목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도 있는데 이것은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어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시장 하락 영향이다 그랬죠?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아마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받아도 상관은 없다. 뭐 급하게 올라갈 필요는 없다. 왜? 어제 좀 윗꼬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은 내일까지도 뭐 그냥 오늘 보합권 이제 약보합 수준 나와도 크게 문제가 없고 계속적인 시설을 계속 증설을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 이 2차전지 크게 육성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반드시 나온다.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집중을 하자라며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은 조금 나쁘게 나오죠. 하지만은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삼성 SDI 이런 부분들은 실적 부진이 상당히 좀 적은 폭이죠. 한 10% 정도인가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부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자, 에코프로 BM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요. 한 1,500원 하락한 55,400원이죠. 수급도 오늘 개인들이 한 88,000주 좀 많이 샀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어제나 뭐 그제 언급한 게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비교를 하면서 4분기 실적이 아까 말한 대로 이 포스코 케미칼은 한 10% 내 부진할 걸로 보지만은 이 에코프로 BM은 한 20%대인가요? 30%대인가요? 좀 더 부진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하지만은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 삼성 SDI 볼까요? 자, 삼성 SDI 오늘도 플러스권랑 끝났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주도주 역할을 하는 대형주들이 살아있다라면은 아마 에코프로 BM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1차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올라갈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3차 상승을 할 때는 아마 이제 차별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난다. 그러면은 요번에 어느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는 저는 한 6만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한번 팔아줬다가 에코프롬도 팔고 포스코 케미칼 한 반 정도 팔았다가 나중에 조정받을 때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 타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제이코 텐트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OTT 부분이라든지, 한알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 제이코 텐트리도 계속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처럼요.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플러스 200원 강보합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시초가가 좀 더 높게 출발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당연히 쉬어갈 자리예요. 그렇죠? 지난 11월 22일 날 넷플릭스와 협력 관계를 갖는다는 발표를 함께 하면서요. 그때가 7.6% 상승을 해서 출발했다가 오히려 종가는 마이너스 6%, 뭐 거의 14% 하락한 거죠. 근데 그 고점 부근에 왔으니까는 당연히 쉬어갈 자리에서 쉬는데 조정 모습이 상당히 좋다. 오늘 거래량 11만 6천주, 어제 16만 8천주 크게 감소했죠. 오늘 거래량 평균치 하회예요. 그리고 수급을 봐도 오늘 개인들이 오히려 소폭 매도했네요. 어제 빠질 때는 한 2만 3천주, 그동안에 매도를 했던 물량보다 훨씬 작은 물량을 매수했죠. 그 얘기는 그동안에 이 종목을 크게 매수했던 기관들의 매도가 크지 않았다. 더 뛰겠다. 만약에 이 정도 올려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이 지난 11월 22일 날 물렸던 사람들이 당연히 본전 매물도 나오겠죠. 차익 매물과 본전 매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정고점 부분인데 오히려 거래도 감소하고 오늘 주가 변동폭도 작다.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는 얘기죠. 자, 내일 보면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새롭게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리포트죠. 과거에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과거에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나올 거죠.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4분기 실적 있죠? 영업이익이 한 53억. 그렇죠? 크게 감소를 해요. 하지만은 올 전체로 보면은 한 529억으로서요. 작년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증가한다. 실적이 좋아진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 하나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어저께 나온 리포트죠. 삼성증권은 올해 실적을 더 긍정적으로 봐요. 영업이익은 한 650억.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75% 정도 증가할 걸로 보죠. 삼성증권. 이 동부증권은 조금 그거보다 낮지만은 작년보다는 실적을 다 전반적으로 크게 좋게 보고 이 OTT 수혜주로 가장 최고의 선호주로 본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스마트폰 관련주예요. 자, 오늘 우리 하모니 관심주 중에서 조금 액트로가라고 있어요. 지금요. 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네 종목이 있죠. 삼성전기, 하이비전 시스템, 액트로, BH 있는데 한번 그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차트만 보면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트로 좀 고민이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빠져서는 안 될 자리에서 오늘 빠졌어요. 자, 21선을 한번 1월 초순에 하향突破했죠. 자, 요번에 다시 올라오면서 그걸 강하게 돌파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21선 맞고 저항으로 작용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3% 450원 하락. 조금 부담되죠. 자, 이 종목 내일 보면서 일단은 제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야 되는지 내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편입을 할지 말지 내일 오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액트로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오늘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새로 끝났다. 내일 반전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자,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가 이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하이비전을 가장 좋게 본다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 우리가 2만원 말씀드렸죠? 2017년, 18년에 실적이 좋아질 때 2만원까지는 갔었다. 근데 올해 그만큼의 실적이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최소 2만원 가고, 특히 이 TOF에서 3D 센서 쪽이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나무가, 그렇죠? 옵토론테, 같이 다 이 3D 센서 쪽인데 같이 한번 보는데 움직임 다들 괜찮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가 더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죠? BH. 자, BH. 어제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더니 오늘 다시 18만 주. 그러면서 개인이 30만 주 사네요. 그죠?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 자, 그저께 2만원을 깨고 돌려주고 어저께 외국인들 사줘서 오늘 외국인들만 조금 들어오면은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하면서 다시 2만원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좀 더 꼭 뭐 경계심은 가져야겠지만요. 이 BH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라서 BH는 조금 더 믿고 그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좀 더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하모니 관심주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액트로 사항을 보면서 한번 제외를 할 거를 고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 편입 여부를 결정했다. 지금 이 하모니 관심주 보면 그래도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낮죠? 뭐 최근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그렇죠? 실적 이번에 점핑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그렇죠? AD 테크놀로지,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뭐 전반적으로 시장보다는 그리고 원익 IPS, 유진테크 등 그렇죠? 덕산 네오룩스 한번 덕산 네오룩스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우리 하모니 관심주인데 요새 조금 소홀하죠. 왜?
우리가 2만원 초반대 말씀드리고 목표가 3만원인데 이제 뭐 새롭게 진입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는 3만원 전후에서 잘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행보 국면에 있는데 자 이제 조정 끝마무리 왔어요. 아마 이러다가 한 2, 3일 툭툭툭 치고 나가면은 우리 목표치 3만원에 온다. 이제부터는 이제 칠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12만 주예요. 최근 들어서 가장 적죠. 그리고 주가 변동평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그렇죠. 한번 준비가 거의 끝나가지 않나. 수급적인 상황도 어저께 개인들이 7만 5천 주 팔고 오늘도 한 12,000주 가까이 팔았죠. 거의 준비가 끝나가는 모습이다. 좀 더 길어지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아마 좀 더 행보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한번 치고 갈 자리에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조만간 기다리면은 우리 목표한 3만원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만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저께 우리가 이제 이 시간대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삼성중공업, 코아시아, 스튜디오 드래곤, 이녹스 첨단 소재, NH 사이버 결제 우리가 한번 내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밍을 노려봐도 된다라는데 아까 만들어 코아시아, 삼성중공업, 스튜디오 드래곤 좋은 모습이죠. NH 사이버 결제는 아침에 강했다가요. 좀 막판에 장막판에 마이너스만 마감됐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오전부터 약간 흐름이 있죠. 자, 요것이 이제 이소장 증권TV의 정보 문자가 나는 거죠. 이제 8일날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동훈 아난텍 나갔었고 9일날은 급등해서 신규 종목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월 10날이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요 한 종목 나갔었고, 그리고 13일이죠. 월요일날 우리가 이제 이노 와이어러스 나갔었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시장이 아침부터 강해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다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언급을 해 드렸죠. 제가 아마 이게 문자 발송을 시작한 지가요. 아마 작년 12월 23일부터 나갔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 나간 게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ITM 반도체,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아마 한올이고 ITM이고 하이비전이고 지금 보면 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24일날 나간 게 원익 IPS, 그리고 RFHIC, 하이비전 시스템 또 나갔네요. 그렇죠? 26일날 나간 것이 일진 머티리얼즈, 원익 IPS. 원익 IPS도 제일 바닥에 쓰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 한 3일 정도 떠서 우리가 또 제외를 했고, 27일 날에는 종목 없었고요. 30날에도 RFHIC, 스튜디오 드래곤 또 나갔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1월 2일 날 없고, 1월 3일 날 유진테크, 원익 IPS가 치고 갈 자리에 1월 2일 날 못 치고 나가서 단기적으로 유진테크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1월 6일 월요일 날 유진테크, 캠트로닉스, 카카오 요때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모니 관심주에는 우리가 7일 날 편입을 시켰다. 그리고 7일 날 없고, 그리고 아까 말처럼 8일 날. 그러니까 이 지금 정보 문자도 시장보다 훨씬 좋은, 그리고 타이밍을 보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다 해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문자에 보면 전화번호 있죠? 그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